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남 지역 곳곳에 폭염특보가 연일 계속되면서 온열 질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전남 소방본부 자료를 보면 지난 5월부터 2달 동안 강진, 신안, 나주, 장성 등 전남 9개 시군에서 온열 질환자 16명이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없었고 대부분 어지럼증을 호소하거나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의료계 집단 휴업에 개원이도 동참하면서 동네 병원 일부가 어제 문을 닫은 가운데 전남 지역의 휴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남도는 행정명령 대상 의원급 의료기관 966곳 가운데 18일 실제 휴진한 곳은 62곳으로 최종 확인돼 6.4%에 그쳐 전국 최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 휴진율은 14.9%로 대전이 22.9%로 가장 높았고 세종 19%, 강원 18.8% 순이었습니다. 여수시 공무원의 절반 가까이가 인사제도를 부적정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직된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간부 공무원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여수시 공무원들은 인사제도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공무원 노조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근무 평점과 연공 서열에 따라 다소 적정하게 이루어진다는 응답이 3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다소 적정하지 않다 30%, 매우 적정하지 않다 19%로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인사제도에 불신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학연과 지연을 선택한 비율이 41%로 가장 많았지만 정치인 등이 개입한다는 응답도 38%를 차지해 지자체 인사가 외부 요인에 좌우된다는 인식이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16%가 최근 1년 이내에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괴롭힘을 당했을 때 대처 방안에 대해서는 주변 사람에게 조언을 구한다가 32%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5명 중 1명은 그냥 참겠다고 답했는데 그 이유로는 신고를 해도 바뀌지 않을 것 같아서가 35%, 스트레스가 오히려 가중될 것 같아서가 33%로 나타났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또 전체 직원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저연차 청년 공무원들의 아이디어가 무시되는 경우가 많다며 사기 진작과 업무 효율을 위해서는 간부급 공무원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젊은 친구들의 생각이나 기획력을 팀장이나 과장이나 국장에서 자를 게 아니라 공무원의 복지 부동이 왜 생기는지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또 부서의 44%가 부서장 점심 모시는 날을 운영하고 있지만 직원 화합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적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지역 정치권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김문수 의원은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대표를 공격해 주목받으려는 얕은 수로는 큰 인물이 될 수 없다며 윤석열 검찰 독재와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사건 등을 먼저 비판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천 원내대표는 최근 이재명 대표 등이 언론을 애완견으로 폄하하는 등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에 불복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던 광양시의회 송재천, 조현옥 의원이 복당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탈당한 지 2년여 만에 이들 의원들에 대한 복당을 의결했고 앞으로 당무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의원이 복당하면 광양시의회는 민주당 13석, 진보당 1석으로 재편되고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위해 오는 21일로 예정된 의원총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수십 년 된 가로수가 도로 확장 공사로 인해 벌목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나무를 옮겨 심는 것보다 벌목하는 게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인데요.
아름다운 가로수길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아쉬움은 큽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여수 오천산단과 만흥동을 잇는 도로입니다. 곱게 뻗은 줄기와 풍성한 이파리를 자랑하는 메타세콰이어가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타세콰이어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도로 확장 공사 때문입니다. 2차선의 도로가 4차선으로 더 확장되면서 길 옆의 메타세콰이어는 벌목 대상이 됩니다. 도로 확장 구간 780m 안에는 메타세콰이어 118그루가 있습니다. 이 중 존치될 나무는 51그루에 불과하고 나머지 67그루는 옮겨 심거나 벌목해야 합니다. 수령이 수십 년 된 나무가 베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결정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고 또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들었다면 시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여수시는 벌목 대신 나무를 옮겨 심는 안을 고민 중입니다. 그러나 비용이 큰 문제입니다. 직경이 40cm 이상, 15m 이상의 거목을 이식할 경우 나무 한 그루당 400만 원 가까운 비용이 듭니다. 67그루의 나무를 이식하는데 3억 원 가까이 들어가는 셈입니다. 수년 동안 자라온 이 메타세콰이어의 경우 미관이나 경관적 가치를 고려한다면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중요한 아주 큰 가치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여수시는 이식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만 많은 사업비가 부담입니다. 벌목보다 이식하는데 들어가는 기간이 훨씬 길다는 것도 고민입니다. 이렇게 메타세콰이어를 좀 살렸으면 하는 그런 또 바람도 있고 걱정도 많이 계시고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이식을 해서 살릴 수 있는 것들은 수십 년간 자리를 지키며 아름다운 가로수로 명맥을 유지해오던 메타세콰이어 길이 개발이냐 보존이냐의 갈림길에 놓였습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관광산업이 기지개를 켜면서 전남도가 국내를 넘어 아시아 등 세계로 지역 관광을 알리는 세계 관광문화대전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이틀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펼쳐진 행사에는 만여 명의 국내외 관광객들이 방문했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전남을 찾은 관광객은 6,300만 명. 1년 전보다 13% 증가했습니다.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등 지역 축제가 잇따라 열리면서 견인 효과를 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시장의 지역을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전남 세계관광문화대전 선포식이 열린 서울 광화문 광장. 전남 22개 시군의 볼거리와 먹거리, 축제 등 다양한 정보는 물론 각종 체험 프로그램이 펼쳐졌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춘 23개의 다양한 술과 해남 고구마빵과 신안 대파테라 등 40여 가지가 넘는 빵 등 먹거리는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여기 전라도 술들이 너무 마음에 들고 무화과 막걸리로 만든 전통주가 마음에 들어서 인상에 참 깊었습니다. 전라도에 대해 먹거리 식문화도 잘 알게 되었고 좋았던 것 같아요. 또 여수 세계선박람회와 완도 해양치유센터 등 각 단체들이 이색 체험을 선보이면서 장사진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역의 우수한 문화와 볼거리, 먹거리 등을 지자체는 물론 아시아 각국의 나라들과 함께 협력해 상호 홍보하고 교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라남도에 오셔서 전라남도의 그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역사 문화를 즐겨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오는 2026년까지 전남 세계관광문화대전 5대 분야 추진 전략을 구체화하고 다양한 사업을 펼칠 예정인 전라남도. 국제수목 비엔날레 등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와 함께 국내외 교류를 통해 한국 관광의 입지를 굳혀나갈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여러분, 구들장 논을 혹시 아십니까? 물이 귀했던 완도 청산도에서 논 바닥에 구들장을 깔고 벼농사를 지었던 전통 농사 방식인데요.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 구들장 논이 재현돼 꼬마 농민들이 모를 심었습니다. 현장에 박수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화단에 만들어진 조그만 논 앞에 꼬마 농민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차례대로 한 사람씩 논에 들어가 농민 아저씨의 도움을 받으며 모를 심습니다. 저기 뽀짝,
속에 들어가야 돼요. 좀 더 누르세요. 무릎까지 빠져들어가 걷는 것조차 쉽지 않지만 처음 해보는 모내기가 신기하고 재밌습니다. 구들장에 들어가서 발 넣는 것도 시원하고 재미있었어요. 잘 벼가 커져서 가래떡을 만들어 먹는 게 기대돼요. 2평 크기로 조성된 이 논은 옛날 물이 귀했던 청산도에서 논바닥에 널찍한 돌을 깔고 물을 가두었던 구들장논을 재현한 겁니다. 세계 중요 농업유산으로도 등재된 구들장논이 도시초등학교에 등장한 건 예술가들의 생태문화활동이 시작이었습니다. 지난해 광주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은 예술가 8명이 전주 한옥마을에 구들장논을 만들어 농사를 지었고 그 성과를 교육 현장으로 가져온 겁니다. 아이들한테는 분명하게 낯선 경험일 거는 분명할 것 같아요. 그 정말 잠깐이지만 그 낯선 경험이 주는 뭔가 있지 않을까요? 비록 2평 크기의 조그만 논이지만 아이들은 손수 만든 논에 모를 심으며 학교보다 큰 세상을 경험했습니다. 밥 한 그릇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 손길 발길을 더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체험을 통해서 좀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꼬마 농민들은 오늘 심은 모를 잘 가꾸어서 쌀을 수확하면 맛있는 떡을 지어 잔치를 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광양 우산문화공원이 여름철 수국을 감상할 수 있는 아름다운 도시숲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우산문화공원 산책로 1km 구간에 식재한 16,000여 그루의 수국이 이달 말 만개해 장관을 이룬다며 이미 다양한 색깔의 수국이 피어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친환경 공법으로 조성된 우산문화공원은 장미와 꽃무릇, 야생화 등 사계절 다양한 꽃과 식물을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도시숲으로 시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전남과 광주에서 올해 부업에 뛰어든 비율이 지난해에 비해 대폭 증가했습니다. 광주 전남 취업포털 사랑방 구인구직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7.3%가 부업을 했다고 답했고요. 이는 지난해보다 약 11%포인트가 늘어난 비율입니다. 여수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한 달만 카드형 여수사랑 상품권 15% 할인을 진행합니다. 월별 구매 한도액도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가능하고 150억 원 판매가 완료되면 기존 10%의 할인율로 전환됩니다. 올해 동남아시아와 중남미 등에서 댕기열 환자가 증가하면서 해외여행 시 주의가 요구됩니다. 해외여행 전 방문 국가의 감염병 발생 정보를 확인하고 모기 기피제와 상비약 등을 준비할 것을 전문가들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이 더우셨죠? 전남 동부 지역 한낮 최고 기온이 35도까지 치솟는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내일은 비가 오면서 더위가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아침 기온 19도로 출발해 한낮 기온 28도에 그치며 오늘보다 7도가량이 낮겠습니다. 내일 비는 남해안 지역에 5에서 20mm, 그 밖에 전남 지역에는 5mm 안팎이 예상되고요. 내일 종일 오락가락 이어지다가 모레는 그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고흥과 순천 19도, 광양 20도, 여수는 21도로 출발합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 고흥 26도, 순천 27도, 광양 28도로 오늘보다 4에서 7도가 내려가면서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해상에도 비가 오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2m, 먼바다에서는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여수의 내일 만조 시각은 오후 8시 26분, 간조 시각은 낮 1시 32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한우가 폭락으로 축산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라남도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21일 도내 축협 조합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회의를 열고 한우 사육 농민들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전남도만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전국의 한우 사육 농민들은 오는 7월 3일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생존권 보장을 요구할 예정입니다.